약간 진이엄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17년 6월이었어요. 6월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사부작 거리기 시작했죠. 그치. 그러다가 그때부터 2018년 4월 4월. 30일에 정식으로 첫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커피바가 있었잖아요. 그쵸, 있기는 있었죠. 지금 이거는 중간에 한번 리모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좀 더 쾌적한 커피바가 생겼고, 그때는 굉장히 협소한 불편한 커피바가 있었죠. 근데 이 커피바가 진이엄에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통한 약간 두 사장님의 성격 변화? 이런 걸 좀 담고 싶어가지고 커피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정말 지대한 좋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팁에서 MVP가 되셨다고. 아, 맞아요. 정말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불가능. 인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여기서 대학생 시절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공개가 얼추 될 텐데, 한 10몇 년 전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MBTI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었을 텐데 팁 INTP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길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뭔가 좀 시크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역시 나를 잘 규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약간 고독한 사색가?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완전 잊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MBTI가 다시 유행하면서 했는데 ENFP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분명 나는 I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저도 되게 새삼스럽게 놀랐었어요.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가 본격적으로 제 성향이 바뀌게 된, 폭발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저 혼자 주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제가 타인에게 간섭이나 침범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 범위 안에서만 했다면은, 지금은 카페라는 공간은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연결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제가 이 성향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바뀌고 싶은 마음, 그럼 바뀌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카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 수학이라는 세계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도 늘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혔던 게, 아이들이 항상 힘드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실생활에 언제 써요? 이거는 애들이 힘들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근데 그때마다 물론 대답은 해줄 수 있죠. 이게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때 쓰이고, 이게 이런 이론이니까 이럴 때 너희들이 쓰고 있는 게 다 그 이론이 적용된 거야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게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삶으로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과 그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나조차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을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대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르치는 기간 동안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베이킹을 하고 그 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 너무나도 곳곳에 수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이론이 내가 지금 이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애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 나는 그거를 이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쓰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했어요. 아, 그치, 이제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아, 이제 내가 수학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그게 저 자신에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카페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냥 제가 여태까지 수학을 가르쳐 왔고 아이들과 함께 했고 그랬던 모든 것이 그냥 카페를 하면서 그게 일치된 것 같은 느낌? 그게 저만의 베이킹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게 저만의 어떤 독특한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대하시면서 약간 와, 이렇게까지 우리가 통한다? 그런 걸 느낀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기 맞아.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 진이엄의 커피바인데, 예전에 이거를 리뉴얼하기 전에 되게 불편한 커피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쨌든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서 손님들이랑 거의 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참 많은 접점과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물어보죠. 그러면 자기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렸던 로망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 내가 내 공간이 생긴다면은 그 공간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내고 싶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문화적인 컨텐츠들 그냥 막연하게 진짜 막연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그냥 욕심인 거죠.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뭔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막연하게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그림 그린다고? 그러면은 좀 재밌겠는데? 왜냐면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꿈이 있잖아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눈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단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손님 중에서도 오고 가는 대화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좀 정서적인 위로도 되게 많이 받고 진이엄이 영감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 공간에. 아 진짜 부끄러운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좀 있으세요. 너무 되게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결과물들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영감의 결과물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라는 공간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처음 함께 작업을 한 거는 도배였어요. 갑자기 도배. 진짜 돈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인테리어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뒀죠. 그 석고보드를 마감하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아무 뭐 페인트도 안 칠하고 아무것도 안 칠하고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그게 판이 초록색이어가지고 나름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냅뒀어요. 근데 엄청 흉측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손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음악하는 친구래요. 음악 하시냐고 너무 반갑다. 신기하다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하시냐고.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이제 원래 예술이라고 좀 배가 고픈 직업이다 보니까 마침 우리는 지금 뭔가 마감이 필요한 상태인데 여기서 아는 사람이 도배를 한다고? 그러면은 페인트 칠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도배도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싹 도배를 칠하게 됐어요. 그분이랑 맞아. 처음 해가지고 심지어 그분 이제 도배 그만둔 지가 1년이 넘었다는데 장비가 있으니까 제가 갖고 올게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고마운데 이거 어떻게 좀 저희가 보상을 아니면 비용을 커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죠. 물론 소정의 이제 봉사료 또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이제 아주 조그맣지만 약소하지만 제공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커피도 계속 드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이엄과의 약간 작가와의 만남 비슷한 컨셉이 시작이 퇴동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림 같은 것도 우리 가게에 그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님들이랑 대화하는데 이 사람 그림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마추어지만 그래서 그림에 대한 애착과 열정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죠. 대화하는 와중에. 그게 너무 예쁘고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 진이엄의 마음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 한 40개 되거든요. 지금 더 늘어났겠지.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 당신이 생각한 진이엄을 그려와 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그거였죠. 진이엄의 마음을 일단 먼저 읽을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작업을 할 때 당신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맞아. 그냥 이게 부담이고 그리고 또 압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담이 된다면 나는 아예 요청조차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거고 하면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작품을 들고 왔어요. 그 작품 들고 왔는데 그 작품의 결과물이 어떤 걸 떠나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맞아.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성취감과 되게 되게 마음이 막 간질간질해지면서 막 뭉클뭉클해지는 느낌을 맞아, 거기서 맞아. 크게 받았었어요. 뭐 이제 본인은 저 그냥 커피 한 잔만 주시면 돼요. 왜 그래 이 사람들. 전부 다 커피 한 잔을 퉁치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저희가 가게가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 임금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착취가 아닌 나도 호의를 비춰주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소정의 금요일에서 금일봉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와 작가와의 만남 같은 형식으로 콜라보를 진행하는 분들한테 금일봉을 다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그것도 되게 감격스러운 금일봉 있었죠. 그치, 맞아. 어느 날 이제 그 작가랑 이제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쯤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사장님 저 아직 그거 안 썼어요. 라고 어떤 거요? 그 사장님께서 주신 거 그거 그럼 안 써 뭐 했어요? 그거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 붙여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역시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진염의 노래가 나오고 진염의 그림들이 나오고 진염의 사진들이 나오고 진염의 전시가 일어나고 그리고 진염의 도예, 도자기, 뭐 잔 이런 것들을 계속 콜라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이게 지니엄을 쭉 둘러보면 여기에 있는 엽서들, 사진들, 그림들 전부 다 저희 손님들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샀던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손님들의 품으로 손님들이 봤던 지니엄의 시선으로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함께 꾸려져 나가는 공간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단계와 이런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안에는 그런 꿈이 있었죠. 있으니까 준비가 되었을 때 기회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너무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 맞아.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두려운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남편이 ENFP면 저 완전 정반대거든요. ISTJ. 그냥 상극 중에 상극.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저 혼자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좀 더 취향인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남편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덜덜덜 떨면서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저렇게 바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구나를 옆에서 보면서 저도 차츰차츰 배워갔던 거지 저라고 처음부터 손님들을 만나는 거에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듣고 나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도 누군가 다신 댓글 중에 자기는 이 일이 이렇게 좋은데 자기 성향이 이렇게 좀 외향적이거나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을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되게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이를테면 커피를 예로 들어서 커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커피로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너무 좋으면은 근데 사람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좀 약간 수동적인 방법이죠. 그럼 커피 연구원이 되면 돼요. 뭐 이제 커피 전문 바리스타 스킬을 가져가지고 뭐 교육자가 되거나 인스트럭터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디 커다란 하나의 조직 커피 조직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 바리스타 스킬을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펼쳐내면 돼요. 또 마지막 방법은 가장 최악의 방법이죠. 안 하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필연적으로 사람과 엮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전향하면 돼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사실 욕심이거든요. 꿈과 욕심은 조금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위해서라면은 도전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데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욕심은 진짜 전적으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투자는 하는데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 자신을 깎아내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런 포기 이런 것들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죠.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전향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되게 사고를 많이 했어요. 커피바에 앉혀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쉬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어요. 맞아. 진짜 엄청 어려웠어요. 저도 막 달달달 떨면서 근데 진짜 최대한 내색 안 하려고 하는데 손은 떨고 있고 막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나마 제 자신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사람에 대한 관심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드러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최대한 기울이고 그리고 또 눈여겨보면서 제 자신의 결핍과 약점들을 많이 승화시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서 해보면 ENFP가 나오게 된 거죠. 저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놀라요. 어떻게 보면 기질 비슷한 게 변한 거잖아요. 아, 참 재밌었어요. 오늘은 저희 지니엄의 정말 사랑스러운 공간인 이 커피바를 주제로 이 커피바에서 저희 두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한테도 참 쉽지 않고 어렵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저희들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공감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잘 쉬셨을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